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국가 유공자들에게 특별히 추가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급한 거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재해 위로금 지급 규정을 여러분께 소개를 잠시 올리겠습니다. 국가에서 받은 그 재해 예를 들어서 뭐 산불로 인한 아니면 홍수로 인한 뭐 폭우로 인한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사건에서 국가에서는 별도로 재해 1호 이제 복구비 쪽으로 이런 쪽으로 일단 구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재해 1호금이라고 해갖고 이제 지급 규정을 보훈처에서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보훈처에서 마련한 이 재해 1호금은 국가에서 각종 예를 들면 어, 재해 관련 다른 법령에서 복구비, 구호비, 의연금 등 일체의 지원과는 별개로 추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일반인과 똑같이 받고 나서 그러니까 재비, 재복구비나 등등으로 받고 나서 그리고 그 외에 추가로 국가 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재해 1호금이라고 했습니다. 복구비 아까 그 정부에서 쓸 때는 다른 부서에서 할 때는 복구비나 아니면 또 구호비, 의연금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런데 여기서는 재해 1호금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은 보훈처에서 특별히 국가유공자들에게 국가유공자들은 별로 본래부터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국가의 보조금만 갖고는 좀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보훈처에서 특별히 그 위에 추가로 지급했다고 지급하겠다고 지급 규정을 만든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여기 대상자가 많아요. 뭐 지방 그 국가 유공자. 자, 우리가 지금 8가지 종류가 있죠. 국가 유공자 종류가. 근데 그분들이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모두가. 자, 독립유공자 법률에 관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가 유공자 및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참전 유공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네 번째는 5.18 민주유공자. 다섯 번째는 특수임무 유공자. 그다음에 특수임무 예우 단체 설립에 관한 이그 제3조 적용 대상자 또는 제4조 적용 대상자 중 선순위자 한 명에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께서는 국가 유공자로 이미 선정이 되신 분들은 국가의 재난이나 있을 때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때 국가 다른 부서에서 여러분께 지급되는 보조금 말고 추가로 1호금인 재해 1호금을 지급하도록 보훈처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이렇게 이중으로 또 하느냐? 국가유공자들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형편이 몹시 어렵기 때문에 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죠. 부족하고 본인들이 또 스스로 복구를 해낼 수 있는 자력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에게는 특별히 재외 1호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1일 재해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1년이 훨씬 넘어갔죠. 2022년 1월 벌써 3월이니까. 자, 그런데 2020년 1월 1일부터 재해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한 것은 만약에 지나간다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복구비 받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서 이분들에게 2020년 1월 1일 해부터는 국가보훈처에서 좀 보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무조건 이게 줄 게 아니라 준비 서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사실 확인서나 아니면 재해 발생 사실, 피해 규모,
확인할 수 있는 어느 하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아무 말 없이 뭐 내가 당했습니다라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죠. 분명히 모든 수혜적인 행정 행위는 뭔가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본인이 해당되는 서류를 분명히 작성해서 마련해서 제출해야만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이건 뭐 다 아시는 바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제 사실 확인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 증명원. 이제 화재가 났으니까 화재가 나면 소방서장이 화재 증명을 하죠. 자, 그리고 경찰서장이 발급한 실종 신고 확인서. 그게 각 부서별로 그 이제 피해 사실 확인서는 각 부서장이 해줘야 됩니다. 소방서는 화재 같으면 소방서장이, 그리고 실종 신고 같은 건 경찰서장이, 그리고 나머지 일반 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발급을 해줍니다. 자, 발급한 내용을 제출해야만이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국가유공자가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총칭해서 국가유공자입니다. 총칭해서 국가유공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회 복구비, 구호비, 의연금 이런 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보훈처에서 특히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제1호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 누가요? 국가유공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8개의 종류의 국가유공자. 그죠?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 기타 이렇게 쭉 나오면 8개 항목에 해당되면은 이렇게 재해 1호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어쨌거나 일단 이 1호금은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중으로 받은 거, 중복돼서 받은 거 아니냐라고 분명히 항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는 일단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것은 국가유공자가 일단 자기 몸을 희생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몸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만큼 노동력이 떨어지죠. 일반인한테 비해서. 노동력이 떨어지면 그분들은 분명히 많은 손실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똑같은 예를 들면 무슨 그 일당을 간다 하더라도, 아주 비근한 예입니다. 일당을 간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정상적인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정상적이 아니고 어딘가 모르게 좀 신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똑같이 일반 보통인과 똑같이 받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재외 1호금을 지급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야 형평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일종에서는 그냥 일반인들은 형평이 맞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형평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본인이 상대방과 똑같은 근로 능력이 없던 거는 내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대가로 내가 이렇게 똑같은 노동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상실했기 때문에 그 상실한 노동력의 보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회 1호금 지급 규정은 일단은 2020년 1월 1일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런데 이제 하나 특이할 사항은 유공자 단체에 관한 법률, 아까 8개 유공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거기 보면 본부 회장이나 및 지부장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한테까지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분들을 위해서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노고가 너무 많고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일단은 이것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일단 국가유공자가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본부장이나 회장, 그다음에 지회장,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자활용사촌의 대표자, 자활용사촌의 대표자도 이렇게 추가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단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죠. 예, 재해 1호금 지급 규정이 물론 이제 그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지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폭넓게 여러분께 배려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은 이 점을 이해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재해 확인 사실서, 재해 사실 확인서, 재해가 됐다는 것을 누군가 증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그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내가 국가용자니까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럼 뭐가 어디가 얼마나 그 재해로 인해서 손실이 받는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할 수가 없고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재해 사실 확인서가 꼭 필요하고요.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 증명원, 자 그리고 또는 경찰서장이 발급한 실종 신고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 되면 여기서 또 일단은 인정을 해서 재해 1호금을 지급하는데 하여튼 참고 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발급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공적 서류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능한 한 그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는 그 지역에 살고 있다. 아니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아도 그렇게 해서 피해를 받았다라는 쪽으로 일단은 가닥이 잡힌다면은 일단 신청을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재해 1호금은 지급 규정이 일단 2020년 1월 1일부터 재해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다른 부서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이나 1호금을 제외하고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거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수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은 그 부분을 상당히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제 그 내용은 여기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뭐 도움이 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아시고 제1호금이 2020년 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에 혹시라도 빠져서 못 받으신 분들은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재해 1호금 지급 규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가용자 모두에게 그리고 예외 없이 모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두 가지는 꼭 여러분이 알고 계셔서 이렇게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여러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 저의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